다음 발표는 서울대학교 이지섭 박사 과정생의 발표고 발표 제목은 Neuromuscular Mechanism of Warm-up Effect on Regulation of Motor Unit Properties During Isometric Force Production Task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웜업 효과를 모터 유닛의 프로퍼티를 정량화함으로써 뉴로머스큘러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시도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 연구는 역학 분야에서 사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던 이 모터 유닛 레벨의 특성을 커버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뭔가 다양한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그 메인 리서치 퀘스천은 우리의 신경계는 근육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에서는 근육을 구성하는 인디비주얼 모터 유닛의 파이어링 비헤이비어를 조사를 해서 근육의 제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터 유닛이 왜 인간의 움직임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근수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 브레인 커맨드가 뉴럴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근육섬으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하나의 이 알파 모터 뉴런과 이것이 신경 지배하는 머슬 파이버들로 구성된 이 모터 유닛이 수축되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이 모터 유닛 액션 포텐셜 트레인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는 뉴럴 액티베이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디비주얼한 이 모터 유닛 파이링을 식별하고 정량화할 수 있으면 신경계가 근육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터 유닛의 파이링 비헤이비어를 웜업 엑서사이즈의 전후 인터벤션에 따라서 어떤 뉴로머스큘러 메커니즘에 의해서 변화되었는지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웜업 엑서사이즈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웜업 효과가 어떤 근신경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에서는 모터 유닛 파이링 레이트 및 리크루트먼트 트레저럴들을 포함한 이 모터 유닛의 프로퍼티를 정량화해서 웜업이 뉴로머스큘러 메커니즘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15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요.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휴맥놈 등속성 장비를 사용했으며 생체 역학적 신호인 아이소메트릭 엘보 조인트 토크 그리고 시간 그리고 포지션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델시스 디컴포지션 EMG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셉과 트라이셉에 이 모터 유닛 파이링 레인 및 모터 유닛 개수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트레저럴들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태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각 피험자가 이제 웜업 엑서사이즈 전후로 맥시멈 발루터리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엘보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디렉션을 정했고 각도는 엘보 앵글을 10도, 90도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 엘보 앵글은 팔꿈치를 완전히 이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팔꿈치를 완전히 폈을 때를 0도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측정 각도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메인 태스크가 되는데요. 이 사전에 이제 MVC 태스크를 통해서 토크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된 이 템플릿 화면에 이제 템플릿 토크를 엘보 조인트에 의해서 생성된 토크하고 일치시켜서 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토크 템플릿은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10% MVC per sec의 속도로 각 조건에 대해서 0% 힘이 0일 때부터 100%의 MVIC까지 기울어진 이 토크 트래젝토리를 따라가서 올라가게 되고 피크에서 최대한 3초 이상 토크를 유지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태스크는 각 조건당 2회씩 모두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웜업 프로토콜은 특별하게 제가 고안한 프로토콜은 아니고 선행 연구들에서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이런 효과를 냈던 프로토콜들을 제가 선정을 했고 각각의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웜업 현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광학식 심박계 하고 온도계를 사용해서 웜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단에서부터 중심부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군데를 측정을 했고요. 평균적으로서 1에서 2도 정도 온도가 상승하면 그것이 웜업이 되었다고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상했다시피 이 엘보 앵글의 조건 그리고 플렉션 익스텐션 컨디션 모두에서 웜업 이후에 통계적으로 MVIC 토크가 다 상승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간 이 엘보 앵글의 10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고 90도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결과는 모터 유닛 디컴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모터 유닛의 이제 개수를 먼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토탈 개수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 평균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 유닛 디컴포지션을 할 때 이 분석은 accuracy를 90%로 커팅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모터 유닛의 개수는 보이시기에는 웜업한 후에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대표 서브젝트의 before and after 웜업의 모터 유닛 디컴포지션 결과인데요. X축은 시간이고 이 Y축은 모터 유닛의 넘버. 이게 그 개수 넘버가 아니라 모터 유닛의 실제 넘버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MVC 토크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 바 같은 경우에는 모터 유닛 액션 포텐셜의 이제 파이링 타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검정 솔리드 선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실제로 MVC 토크 아웃풋을 낸 트레이저토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웜업 전에는 맥스 값이 69Nm였고 후에는 80Nm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 유닛 개수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면 이 모터 유닛 이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있고 보시면 오른쪽에 애프터 웜업 같은 경우는 1, 3, 4 이렇게 건너뛰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모터 유닛의 이제 넘버인데 넘버가 커진다는 거는 결국엔 모터 유닛의 크기가 조금 큰 그러니까 threshold가 조금 더 나중에 리크루팅 된 모터 유닛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웜업 전에는 모터 유닛 10번까지 됐었고 애프터 웜업에서는 15번까지 이렇게 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결과는 아고니스트 머슬의 모터 유닛 리크루트먼트 트레즈홀드에 따른 모터 유닛 파이링 레이스를 나타내는 리그레션 그래프인데요. 웜업 전후 모두에서 리그레션 기울기 네거티브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웜업 효과에 의해서 웜업 전보다 토크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민 파이링 레이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제 higher recruitment threshold에서 모터 유닛이 더 많이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워너비 모터 뉴런의 센트럴 아웃풋을 인핸스 시킨다는 보고하고 일치하고요. 그리고 하네만의 사이즈 프린시플에서도 작은 힘에서보다는 큰 힘에서 타입 2 머슬 파이버 액티베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 큰 힘값에서 더 큰 모터 유닛이 리크루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 웜업의 이펙트는 개별 모터 유닛의 민 파이어링 레이트를 더 높이고 더 큰 모터 유닛을 리크루트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전남대 김영관입니다. 딴 게 아니고 첫 번째 기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델시스의 그 모터 유닛 디컴포지션 하는 그 기계의 로직은 그거 그냥 기계를 한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한계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피스 EMG이기 때문에 그 심부에 있는 모터 유닛까지도 얘가 그 디텍션 해가지고 감도가 그렇게 좋을지 그 의문이 들어서 그냥 서피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 유닛도 거기서만 나온 걸 갖고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하고 보통 그 PAP라 그래서 포스트 액티베이션 포텐시에이션 해가지고 그 PAP 효과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된다고 했는데 혹시 다음 후속 연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어링 레이시 올라간 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웜업 효과가 이펙트인 그 트랜지언트한 웜업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알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은 숏텀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그랬지만 퓨처 워크에는 아마 그거를 꼭 포함시킬 예정이고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지속될 건지 그리고 어떤 스트래티지를 써야지 훨씬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교수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델시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를 오픈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트라머스큘러를 하려면 임상의가 필요하다든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역학 분야에서 뭔가 접목해서 융합해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못 썼던 건데 이게 서페이스 EMG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저희 역학적인 요소와 이런 생체 역학적 그리고 그 뭔가 뉴로피지올로지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좀 제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건국대 임영태였습니다. 플로어에서 잘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 델시스에서 혹시 그쪽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는 지금 그냥 로우 데이터입니까? 필터링 같은 것도 한 건가요? 제가 아까 어큐리시를 90%로 설정해 놨다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큐리시에 따라서 뭔가 필터링이 그리고 잡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 연구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까지 프루브한 그 퍼블리케이션들을 봤을 때 90%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개수 그리고 파이링 레이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고려해서 실험에 적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인 필터링을 해주는데 델루카 교수님이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쓰신 그 디컴포저 알고리즘으로 실제 이제 서피스 EMG를 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디컴포저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랑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마 뭔가 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텀들이 이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델루카 교수님이 이제 밝힌 논문에 갖고 있는 마테마티컬한 이퀘이션으로는 디컴포즈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 한 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지섭 선생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